아무튼 늙은 것도 서러운데 아유 진짜 그래서 나는 불명예스럽게 내가 퇴사할 수 없다. 인권과 평화의 대학, 소위 진보대학이라 불리는 성공회 대학교에도 청소 노동자 투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년 전 지금 노동자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회대알 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청소 노동자 이창도 씨는 6년 가까이 일해온 성공회에 대해서 퇴직을 강요받았습니다. 하청업체는 건강 문제로 퇴직을 요구했지만 일을 해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이창도 씨는 부당함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켜 정밀 검사를 받던 중 암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소견을 듣고 스스로 3일 만에 퇴원을 했고 진단서와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을 했다. 소견서에는 일을 해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저를 해고해서 저는 불명예스럽게 퇴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투쟁을 결심했습니다. 그 전에도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어요. 뭐 노조 탄압이라든지 뭐 해고 시도라든지 여러 번의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노동조합도 그렇고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그렇게 잘 대처하지를 못해서 당시에 이제 노동조합이 굉장히 위기였거든요.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힘을 많이 못 쓰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점점 더 과감하게 이제 탄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대놓고 이창도 조합원님 좀 해고하겠다, 해고해야 된다. 정년이 아직 남았는데 그냥 이제 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정년 연장하지 않고 그냥 퇴직을 시키겠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그렇게 대놓고 들어온 공세마저 우리가 학생들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그렇고 방어하지 못하면 앞으로 노동조합을 이어나갈 수 없을 것이다. 노조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조합원의 고용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 우리가 포기를 한다면 노동조합이 더 이상 존재하는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서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학생들과 함께 노동자들 설득을 했고요.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총장님께 면담을 요청했었는데 했었으나 여러 번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반 만에 꼭 만나고 싶었던 총장님께서 학교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가용에 올라타시는 걸 저희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에워쌌어요. 차를. 그러니까 119를 불러 옮겨 타시고 유유히 교정을 빠져나가셨어요. 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비참하기가 정말 짝이 없었죠. 교직원들이나 뭐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그런 식으로 사실 좀 위협하는 그런 발언을 하셔서 그날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분노가 굉장히 끌어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장님 차를 막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용역회사 사장한테도 함부로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기서 자기들의 행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는 대학교 총장을 이제 가로막고 거기서 항의를 하고 사과하라고, 그다음에 면담하자고 그렇게 저희가 붙잡고 총장님이랑 2시간 동안 놓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좀 묵묵부답이셨고 마지막에는 결국 좀 안 좋게 구급차를 타시고 좀 자리를 빠져나가셨던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간접 고용이 본래 원청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택한 고용 방식이기 때문에 원청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원청이 책임이 있거든요. 하청업체는 원청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성공회 대학교도 보면 사실 마지막에 합의서를 쓸 때 원청의 그 인사 책임자 총무처장이 같이 배석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책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실적으로 책임이 없을 뿐이지. 그 다음에 하청회사에 노동조합이 생겼을 때 원청회사가 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하청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할 때에는 원청에게 법률적으로 따져서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여론을 조성해서 원청이 실제 교섭에 나오도록 하는 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소장 교체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소장은 아직까지 갑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장 체계에서 반장 체계로 전환되었어요. 바뀌었어요. 전에 있던 소장님은 자기가 다 지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소장님은 지시를 반장들한테 지시를 하면 반장들이 이제 우리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일단 소장이 우리가 봐도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노동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정서가 있으니까 직원들 사이에 그런 분열을 조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장을 교체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린 중요한 이유도 그 소장이 무슨 근로계약을 해제해야 할 중요한 범법 행위가 있었다기보다 소장이 그냥 그 직책에 있는 채로는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소장을 교체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교체한다고 해서 그 소장이 실직하지는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 하청회사가 다른 사업장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또 계속 일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이 적었습니다. 교체하기로 결정하면서도. 비정규직 철폐와 성공회대학교에서는 비정규직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바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인식을 하는 게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비정규직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도 그런 인식을 자기들이 노동자들을 관리를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용을 하면서 너무도 당연하게 이제 표출을 하는 거죠, 노동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차별이 발생하고 갑질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런 게 심해지면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죠.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당연시되는 이 사회의 인식이 많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고, 대학생들은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를 볼 때는요, 내가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만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게 목표인 거예요. 실제 그런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학교 안에 다른 구성원들도 비정규직 문제를 볼 때에는 우리 자녀가 나중에 취업할 만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게 목표인 겁니다. 실제 그런 나라가 많이 있고 그런 사회가 사실 발전된 선진 사회거든요. 그럼 당신의 자녀가 어떤 사회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 좋겠냐고. 당신처럼 뼈 빠지게 공부해서 임용시험 합격하거나 대기업 정규직이 되거나 그래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와 그렇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도 충분히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 중에서 어떤 사회에서 당신의 자녀가 앞으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거든요.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 미화 노동자 이창도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부당하게 해고당해 원직복직을 위해 2달을 투쟁했고 LG 차원 노동자들은 8달을 투쟁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 시간이었지만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를 했지요. 승리하고 나니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요? 투쟁은 결국 노동자들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지 여러분들도 힘은 들어도 끝까지 투쟁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투쟁!